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자, 그럼 우리나라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그리면 대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갖고 압록강이 있는 요소 한번 요렇게 꺾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평이 약간 갑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와서 예를 들면 요렇게 가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게 평안남도입니다. 요 내려오는 요게 신호주잖아요. 신호주고 평안남도에 요렇게 오고 요도 이제 요렇게 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항해도 옹진반도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갖고 요렇게 경기도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광양만이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해서 약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요쪽은 요렇게 해서 원산만이 요거 있거든요. 요까지는 좀 길게 그렸는데 여기서 강원도로 올 때는 그냥 꺾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요 장기고 요렇게 하고 요 부산 다대포까지 요렇게 펴주셔야 돼요. 대략. 자, 됐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 이 지도하고 주로 관련되는 거는 현생대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걸 현생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잖아요. 네.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에서 요건 어쩔 수 없이 색깔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지질학적으로 다 보는 관점에서 분지가 있어요. 이렇게 속 들어가는 분지 지형을 두 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디냐면 평안남도에 요거 있는 지역이 굉장히 낮은 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지를 부른 이름이 평남분지입니다. 남한에 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경상남북도가 들어가 있는 분지가 있습니다. 이 분지를 부른 이름이 경상분지입니다. 빨리. 예, 경상분지. 이거 속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낮은 트렌치 구조로 있는 지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해당되는 임진강에서부터 대략 요렇게 된 요런 벨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임진강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알려졌는 우리나라 지질학에서 가장 중요한 밴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 요걸 잘 그리셔야 돼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는 분지가, 이쪽에는 분지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요거에도 분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분지가 이렇게 하나 있고, 요거에도 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태백분지, 이걸 충주분지라 그래요. 우리나라 지형을 보는 가장 기본을 조금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태백분지하고 충주분지가 있는 이 두 개를 합쳐 부른 이름을 우리나라 지질학에서 가장 먼저 이름 붙였는데 이게 바로 옥천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향수 시 정지용. 네. 고향이 옥천이잖아. 네, 충청도 옥천. 그 옥천입니다. 그래서 요 옥천대에는 충주분지하고 태백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대라는 분지가 있습니다. 약간.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서 그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은 세 군데 있습니다. 조금 따라서. 요거에 가장 오래된 지층이 요거 있습니다. 또 하나 어디 있냐면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지층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요 초록색 세 지층은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세계의 기반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지층의 30%가 지금 이 세 군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낭림 육계, 땅 덩어리란 말입니다. 육계.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기 육계. 이 경기도 서울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죠. 이걸 경기 육계라고 서울이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영남 육계라고 그래요. 이 세 개가 우리나라의 기반암입니다.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입니다. 이 세 개가 어디 다 만들어졌나 하면 다 요때 만들어집니다.
예, 명확해졌죠? 네. 예, 그냥 탁 보면 탁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여러분들 대전에 지질박물관, 대전에 국립과학관에 가면 자연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돌하고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은 한 25억 년 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층이 오래된 거는 25억 년에서 한 18억 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고원생대 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예. 그래서 고원생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찾는데 먼저 고원생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분지가 있잖아요. 분지. 분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경상분지하고 평남분지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이 분지는 뭐냐면 이렇게 그 세숫대야처럼 쑥 들어가기 때문에 퇴적이 된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 바위가 깎인 게 고도 쌓인다는 거예요. 화산이 분출한 재가 고도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 바로 평남분지, 이 평남분지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여기에 지층이 이 평남분지의 지층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빨리 하겠습니다. 이걸 조선계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자 경상분지의 지층을 여기 있는 경상분지에 있는 지층이 그 유명한 경상루천군이요.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 경상루천군은 이 지층이 가장 두꺼웠을 때가 얼마냐면요. 요거 북한산을 한 8개 쌓아놓은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상루천군이 두꺼웠을 때는 한 8km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제 고향이 경주인데, 여러분들이 추풍령을 딱 경보스타로 추풍령 넘어갔고, 추풍령 휴게소부터 내려오면서부터 영동 지나갔고, 부산 다대포까지 갈 때까지 도로 절개지를 관찰하면 이게 쫙 나타납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진 겨울에 한 오후 3시쯤 글로 지나가면, 특히 예를 들면 경주, 포항, 그 다음에 언양, 휴게소 뒤에 이런 데 가보세요.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경상무천군은 이렇게 청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산이 있고 요 사이로 이제 도로가 있는데 요 산을 자른 요 단면을 보면 요렇게 시루떡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상무천군입니다. 1억 년 정도 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상남북도를 지나갈 때 경부고속도로 절개지를 보면 타임머신 없이 1억 년 전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왜 시루떡처럼 쌓였을까요? 자, 써보세요. 왜 시루떡 간단하잖아. 여기에 이렇게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주로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얕은 바다 미치거나 경상남도 같으면 얕은 바다 그 갯벌 비슷한 거나 그 다음에 이 경상북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호수 요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분출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송주황산에 가봤어요? 청송주황산. 청송주황산이 이쯤 있잖아요? 청송 여기 있다 합시다. 청송주황산이 뭐냐면 대략 8천만 년, 9천만 년 이때 화산이 분출한 응야암으로 돼 있어요. 응결 응야암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화산이 분출하던 태적이 쌓이면 이 밑에 이렇게 청청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조금 따라보세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쪽은 뭐요? 여기 뭐 이렇게 섬도 있고 하잖아요. 여기는 갯벌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약간 갯벌은 아닌데 남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바닷물이 찰랑찰랑 들어오고 1m 안 들어오고 하니까 물고기들 많죠. 그러면 새들 뭐 들죠? 중생들 때 어떻게 나면 여기에 바로 그 진흙청에 캉캉캉 공룡 발자국. 구체적으로 익룡 발자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고성에 저도 가봤어요. 네. 그 왜 그러냐?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경상분지에 이 퇴적청이 쌓였을 때가 뭐냐면 중생대 백악기 때입니다. 거의 8km. 그게 어디까지 남아있냐면 혹시 부산에 다대포에 가봤습니까? 태종대. 네. 태종대 가봤죠? 네. 태종대 가면 태종대 가서 큰 바위를 본 적 있나요? 태종대 어떻게 됐냐면 바닷가잖아요. 부산에 저도 가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태종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펀폐한 데가 많잖아요. 네. 그래요. 알잖아요. 자살바위가 있잖아요. 태종대 자살바위 그 밑에 공룡 발자국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거 알아야 돼요.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태종대. 그러면 왜 여기에 동그란 바위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큰 바위가 있어요. 있는데 그냥 빌딩 같이 직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루떡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알면 진짜 많은 걸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진짜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지층은 바로 여기 있는 낙림육계, 경기육계,
바로 영남육계 25억년에서 18억년 고원생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됐죠? 네. 이 평남 분지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조성계에서는 석회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에서 석회암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데도 뭐냐면 이쪽에 태백 분지의 영월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야들하고 야들은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성계 다음에 그냥 조금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조성계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대동계 지층이 나오고 대동계 다음에 대보지층이 나옵니다. 대보청이 나오고 이 대보청이 여기 대보청이 쌓일 때 이쪽에는 경상누천군이 쌓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땅을 이해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명강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이쪽 그려주면 자, 한반도 이렇게 돼 있다면 한반도가 이쪽이 임진강대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진강대 뭐 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한 이론에 임진강대하고 어떻게 됐냐면 중국 지도를 대략 그리면 뭐 중국 땅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중국 땅이 요 임진강대하고 요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의 산동반도입니다. 요게 산동반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 중국의 산동반도 요렇게 된 데서 요렇게 된 넙하게 그리면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 중국이 이제 같이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붙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요 산둥반도 요 대역하고 산둥반도가 여기로 쳐들어오면 임진강대하고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쪽을 북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 지배, 북중국 블락이 되고 이게 남중국이 됩니다. 남중국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질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암석이 발견된 겁니다. 어디냐면 이 중국 땅에 이쪽에 굉장히 서쪽입니다. 이쪽에 친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친닝, 다비, 요게 술루가 있습니다. 친닝, 다비, 술루하고 요거에 임진강대 밑에 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기 바로 전에 이 다이아몬드는 심지어 지하 600km 이런 데서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 지표까지 오는데 10억 년 이렇게 걸립니다. 몇 억 년씩 걸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고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두 대륙이 충돌하는 데 되면 고압이 생겨요. 맞죠? 그래서 중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바로 전 단계에 고압에 의해서 생겼는 광물이 중국에서 3군데 발견됐어요. 그 광물을 에콜로자이트라 그래요. 에콜로자이트라 그러는데 이 광물이 바로 지금 친닝, 그 다음에 다비, 지명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술루, 여기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두 개, 남중국, 북중국이 충돌한 대역이란 말이에요. 그 대역에 이게 연장선이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경기도 홍성이라는 거예요. 충청도 홍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대략 지금 뭐 다른 이론인데 요렇게 끊어갖고 이 북한 땅은 북중국 블락이고 이쪽은 남한 땅은 남중국 블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충돌했느냐? 자, 어텐션. 언제 충돌했느냐? 바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질학의 핵심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언제 충돌했냐 하면 바로 고생대도 아니고 중생대는 뭐래서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그 다음 백아기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언제냐 하면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말. 자, 중생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연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공부하시려면. 중생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생대는 트라이아이스기가 2억 5천만 년에서 2억 년. 그 다음에 요거는 2억 년에서 1억 4천까지, 1.4까지. 백아기는 1.4에서 대략 6천만 년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트라이아이스기 말. 그러니까 대략 언제냐 하면 2억 3천만 년 전에 한반도가 형성됐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의 생일이 바로 트라이아이스 말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걸 이제 지금 국내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 북중국하고 남중국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 충돌 지점이
압력이 강하니까 암석이, 광물이 압착받아 생기는 특별한 암석이 있다는, 광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콜로자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발견된 데가 중국의 첸닝, 다비, 술루고, 한반도에는 바로 홍성에서 발견됐어요. 그거는 대전에 지질연구원에 꽤 좋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질박물관. 저는 해마다 한 2번쯤 가는데 지난 거의 한 20년 동안 해마다 갔어요. 그거 가면 다 그 에콜로자이트 딱 전시해놨어요. 그거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진 탯줄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그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걸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나요? 거기서 조금 더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예. 한반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발견 안 됐어요. 근데 중국, 산동과 중국에서는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발견됐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아직 다이아몬드 발견 안 됐어요. 그러나 에콜로자이트가 나왔다 정도면 대륙의 충돌로 국제학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정도니까요. 됐죠?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자, 이 전체를 알아야 된다. 분해를 해갖고 연도를 모르면 어디 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반도가 북중국 지계, 남중국 지계가 충돌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한반도 탄생일이고, 그게 바로 현생대의 고생대도 아니고 중생대의 트라이 아이스기 말에 했다는 거예요. 또 트라이 아이스기 말은 바로 이 트라이 아이스기는 또 추가로 해갖고 뭘 하냐면 공룡하고 우리 인간의 선조인 포유동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입니다.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한반도가 언제 만들어졌냐? 2.3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됐죠? 네. 그럼 만들어지고 나서 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나라의 산맥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당연히 이게 붙기 전에는 뭐 이야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붙고 나서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맥이 만들어진 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세 번의 조산운동.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맨 전에 있던 건 송림조산, 그 다음에 대보조산, 그 다음에 불국사. 불국사는 조산이라고 안 부르는데 불국사 변동이라고 불러요. 일단 뭐냐면 송림조산이 언제냐면 바로 2억 3천만 년 전에 이겁니다. 바로 한반도가 만들어질 때 두 대륙이 충돌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고사 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화산이 생겼겠죠? 그때 2억 3천만 년 트라이아이스 말에 일어났던 조산운동을 송림조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반도가 만들어진 조산작용, 산을 만드는 지질학적 거대한 변동. 네. 그거가 바로 2억 3천만 년 전에 송림조산. 그 다음에 대보조산은 쥐라기 때. 자, 그래서 이게 연도를 다 알아야 돼요. 쥐라기 때 바로 대보조산. 그 다음에 트라이아이스기 말에 2억 3천만 년 요때 바로 송림조산운동. 됐죠? 그 다음에 이 백아기 때는 뭐냐 하면 백아기 때는 불국사 하강암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대보조산에도 하강암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강암 만드는 건 대보하강암, 그 다음에 불국사 하강암. 탄생일이 두 분이라 그랬죠. 그럼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강암 보면, 아하, 중생대 때, 대보조산운동 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대보조산이다. 서울에 있는 거, 다 그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보조산은 한반도에 있는 하강암의 70%, 불국사는 한 30%.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왜 우리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이런 걸 굳이 기억해야 되는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세종대왕을 고구려시대 왕으로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예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암기하고 이런 강의를 20년 동안 하게 된 게 뭐였냐면 워낙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더라고. 네. 그리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좀 암기를 했는데 그 후 이제 어릴 때 먹고 살기 바빠서 다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후에 20년, 30년 들여다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80대 되면 이제 곧장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 고향이 어딥니까? 땅이잖아요. 바위잖아요. 산이잖아요. 그 고향의 이야기를 적어도 50대 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